출전 정지 6개월 징계는 배제고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앞서 보신 대로 지금 청룡기 대회 2회전 몰수패 처리가 됐고 올해 예정된 전국대회 출전이 불가하게 됐습니다. 고3 선수들 진로 차질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또 이번 달에는 대통령배, 다음 달에는 봉황기에 가을 전국체전까지 올해 남은 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김지호 대변인님, 저희가 고3 학생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프로를 가던 대학을 가던 지금 이 고3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일단은 야구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고 청소년들이 그 야구 선수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야구 선수들의 어떤 과거 학폭 문제라든지 품행 문제 관련해서 스포츠 구단 스카우터나 대학 스카우터들도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배제고 경기에서 보여준 그 배제고 야구 선수들의 그 집단적인 행동 자체가 저는 앞으로 대회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스카우터들이 이 학생들을 뽑을 때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네. 사실상 이 행위 자체가 본인들의 앞날을 막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될 텐데 지금 생각해도 왜 감독들이나 심판진들이 초기부터 이를 제지하지 않았는지 그게 좀 매우 아쉽습니다. 이 뭐 대회 출전 금지도 큰 영향을 주겠지만 이 사항이 지금 너무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이 장래 야구 선수가 되는 것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보입니다. 네, 고3 학생들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 KBO 드래프트 조항에는 학교 폭력이 아닌 경우에는 드래프트 참가나 프로 입단을 제한하는 근거는 또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 프로 구단에서는 이제 배제고 선수를 뽑는 선택을 하기라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 학생들의 가장 무서운 징계는 사회적 낙인인데 이미 낙인이 찍혀졌어요. 이 선수들 프로 스카우트들도 주저하게 돼요. 왜냐? 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는 아주 뛰어난 투수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선수 프로에 지명받지 못하고 지금 주유소에서 주유원이에요. 그리고 일부 선수는 택배예요. 이 선수들이 아무리 야구 기능이 뛰어나도 본인의 인성이 모자라면 프로야구에 진출할 수 없다는 거 학생들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네, 사회적 낙인 때문에 스카우터들이 선뜻 배제고 선수들을 선택할 수 없을 거라는 건데 최동호 평론가님, 실제로 분위기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2022년에 학교 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제 KBO가 학교 폭력 징계 전력이 있는 선수들은 KBO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제정을 했는데 그 규정을 만들기 이전부터 또 야구뿐만도 아니고 배구나 기타 종목에서도 뒤늦게 학교 폭력이 폭로가 되면서 여론이 들끓어서 구단이 지명을 철회하든가 구단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출전을 금지시키든가 등등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이 사회적 이슈가 불붙어서 부담이 되다 보니까 2022년에 KBO도 프로야구에서 이 학교 폭력 징계 전력 있는 선수들의 프로야구 구단 입단 금지, 신인 드래프트 참가 금지를 조항을 신설한 거죠. 네, 그럼 뭐 프로리그에 가지 않고 대학 진학을 목표로 삼는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한번 보시죠. 한 야구계 인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가려는 선수들이 더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 가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건데, 자, 김광삼 변호사님, 대학에 가기 쉽지 않다는 건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뭐 대학의 원서는 낼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야구 선수들이 이제 대학을 가든지 이제 프로 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학에서도 과연 이런 배제고 학생에 대한 낙인이 있는데 배제고 야구 선수들에서 같은 잣대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6개월 정지 출전했는데 이게 사실은 많이 비판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진상조사도 않고 소명도 들어보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단 봉황기 지금 청룡기잖아요. 청룡기부터 지금 못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몰수패 당하고. 그런데 청룡기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원래적으로 따지면 이제 소프트 협회에서 일단 취소를 한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서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뭐 대통령기랄지 봉황기 같은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야구 선수들한테는 사형 선고를 내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럼 네. 제가 이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제가 볼 때는 받아줄 수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요. 가처분 신청을 해봐라. 네. 근데 지금 며칠 지났는데도 안 오고 있잖아요. 그 아마 야구협회랄지 나중에 또 이런 행위를 해서 또 찍히게 되면 또 뭐 대학이 됐건 아니면 프로 가는 데 있어서 장애가 있지 않을까, 이게 뭔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해서 안 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볼 때는 학부모라고 한다고 한다면, 야구 선수 학부모라고 한다면 아마 가처분 신청 바로 하면 법원서 받아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배제고가 재심 청구를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이건 조금 나중에 여쭤보도록 할 테고요. 신효섭 위원님, 제가 지금 이게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분리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현장에서 지금 구호를 외친 거는 1, 2학년 학생들이었고요. 실질적인 피해를 보는 거는 고3 학생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계속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게 어쨌든 구호를 외친 선수가 있죠. 그 덕아웃에서. 그다음에 예. 거기에서 동조를 하는 친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개별적인 책임을 저희가 묻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 지금 그 대한야구 소프트볼 협회 같은 경우는 이거를 팀 전체로 해서 지금 저희가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그 관련 규정에 보니까 대회 중 발생한 질서문란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고 예. 팀 전체가 경기 방해 행위를 하면 출전 정지 6개월 이하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배제구가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받은 건데 지금 과연 지난 29일에 벌어진 그 사태가 팀 전체가 경기 방해 행위를 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지금 논쟁의 대상이 분명히 예.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관련된 규정에 또 이게 있습니다. 질서문란 행위라는 것에 이 상대를 조롱하는 응원이라든지 혐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혐오잖아요. 조롱이고, 그런 부분은 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협회 같은 경우는 경기 방해, 지금 기존 조항에서 가장 유사한 게 경기 방해라는 건데 예. 이걸 적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6개월 징계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경기 방해를 한 당사자가 있을 텐데 그 당사자를 콕 집어서 왜 징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일단 팀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느냐, 이런 전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방금 앵커 말씀하셨듯이 지금 1, 2학년 학생들이 그 발언을 외친 당사자라고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그 실질적인 피해는 당장 3학년 학생들, 지금 대학을 가야 되고 그다음에 프로야구 구단을 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남은 그 경기에서 어떤 커리어를 쌓아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 이 3학년 학생들의 이번 실질적 피해는 과연 누가 구제를 해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프로야구의 규약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만 프로 입단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O에서 이제 학교 폭력 외에 다른 징계에 대한 입단 제한도 검토 중이라고 하거든요. 최동호 평론가님, 사전 예방은 하지 않았으면서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는 규약을 좀 개정한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좀 그런 아쉬운 면도 있죠. 학교 폭력 이외에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좀 문제가 됐었던 뭐 혐오 표현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청소년 범죄와 관련돼서 학생 선수들의 프로야구 진출, 그리고 신인 드래프트 참가에 대한 제한 조항이 없었거든요. 예. 이번 사건이 의외로 이 정치권이 참전하게 되면서 진영 싸움 같이 벌어지게 됐고 이슈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KBO가 규정 개정에 나서게 된 겁니다. KBO 입장은 이번 사건과 같은 어떤 차별 표현, 혐오 표현, 그리고 청소년 범죄 등과 관련된 징계 전력이 있는 선수들의 신인 드래프트를 막아서 프로야구 진출을 막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조금 이제 그 부연 설명을 드리게 되면 네. 6개월 출장 정지가 고3 학생들에게 이 피해를 진학과 관련돼서 어려운 장애가 되는 것은 맞는데 어제 그 각 대학 몇몇 대학의 체육대학교 입시 사정을 담당하는 교수분들께 좀 문의를 해보니까 네. 가장 중요한 성적인 그 주말 리그가 있거든요. 주말 리그는 무슨 대회처럼 일주일, 2주일 동안 벌어지는 게 아니라 3, 4개월 이상 쭉 고등학교 야구부끼리 리그전을 벌이는데 주말 리그가 이미 마쳤기 때문에 각 선수들의 뭐 타율, 뭐 평균 자책점, 또 뭐 타점 같은 각 개인 선수들의 이 기록은 남아 있어서 이것을 예. 활용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운동부에게 가장 중요한 성적과 관련돼서 전국 대회에 참가해가지고
개인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청룡기 대회에서 우수 투수상, 뭐 최우수 선수상, 예. 뭐 타점상 이런 걸 받게 되는 선수는 전국 대학의 거의 모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록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데 예. 배재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3학년 선수 중에 그에 준하는 선수는 지금까지 대회를 받아가지고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피해는 어려운 장애가 되는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 큰 피해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데요. 조롱 응원 구호 사태의 피해팀인 광주 제1고 야구부 감독도 이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의 앞날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좀 애들이 좀 계속해서 좀 운동하는 데 있어서도 좀 지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선수들을 좀 잘 다독거리면서 지금 운동은 하고 있는데 예. 배지고도 마찬가지고 명문 고등학교고 이런 일들이 없었던 학교인데 잘 마무리돼서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대편한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일단 잘 참았고 우리는 우리 경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무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광주 제1고 감독님도 지금 배재고 학생들을 걱정하고 있는데 최동원 평론가님, 그 광주 제1고 감독님도 6개월 중징계까지 내려질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예측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좀 과하다고 보시니까는 이 사태도 조금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거든요. 일단은 6개월 정기라는 이 징계 결정만 보게 되면 의견이 크게 갈리죠. 일단은 이게 징계가 너무 과하다라고 인식하고 징계 경감을 좀 의견 표시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학부형들이 있을 거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야구계의 감독과 같은 어린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이들의 앞날 미래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지거나 지원을 해줘야 되는 이런 감독과 지도자 입장에서 당연히 징계 경감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 같은 입장에도 이미 이와 유사한 사건, 그러니까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 유럽에서도 예를 들면 축구장에서 엄청난 난동과 폭동 소요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유럽과 뭐 잉글랜드도 그렇고요. 유럽에서는 축구장에서 폭력을 사전에 제어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게 차별적인 표현, 특히 인종, 민족, 종교와 같이 차별적인 표현을 할 때는 강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나 박지성 선수도 현역 때 인종차별 경험을 있거든요. 이때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제스처를 한 관중을 이 중계방송뿐만이 아니라 이 경기장에 그런 행위를 제어하기 위해서 카메라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카메라 다 검색해가지고 끝까지 추적해서 이 행위를 한 관중을 특정해가지고 경기장 출입 영구 정지, 징계를 퇴출을 결정한 적도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배재고가 아직까지 재심을 청구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재심을 청구한다면, 재심을 받는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론의 상황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여론을? 재심 청구를 하면 지금 뭐 반성하지 않다, 불복한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학부모, 선수, 그다음에 뭐 교장 선생님들이 다 사과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과를 하고 나서 이 징계에 대해서 불복한다고 하면서 재심 청구를 하면 또 이게 2차로 또 사회적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걸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당당하게 좀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부 학생의 그러한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배재고 전체를 다 매도할 건 아니고요. 또 야구 선수들 다 매도할 건 아니잖아요. 야구 선수들 중에서도 스타벅스 과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선수들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런 생각과 인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학생까지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단순히 어떤 사회적 비판 이걸 감쌀 게 아니고 지금 야구부 학생들의 미래와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봐요. 예. 그래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하는 거죠. 일단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진상조사도 없었어요. 단지 우리가 아까 영상을 봤지만 스타벅스 가자 그런 몇 명이 구호를 외친 거 하나 가지고 6개월 정지를 시켜버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차에서도 문제고 있고 또 그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징계 정도가 너무 과하다. 그러면 사실은 징계 결정이 잘못된 거죠. 재심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고요. 또 여러 가지로 앞으로 또 계속 다가오는 또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재심 청구한다면 신속하게 재심 결정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